안녕하세요. 고점 플러스 박상용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유튜브로 해서 하려고 했더니 조금 그래서 오늘은 줌으로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234쪽까지 읽었고요. 이제 235쪽부터 이제 쭉 읽어 나갈 겁니다. 음, 적당한 케톤을 형성하는 식습관. 뇌에 필요한 연료를 충분히 공급하면서도 건강한 뇌 수명에 해가 되는 당이 과도하게 투입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가장 요긴한 방법은 혈당 지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혈당 지수는 특정 식품이 혈당을 얼마나 높이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뇌 수명을 보존하고 지키는 목표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음식은 이 혈당 지수가 35 미만인 식물성 식품이다. 식물성 식품. 음. 혈당 지수를 활용하라는 거죠. 음, 음. 여기서 보면 빵이나 파스타 같은 곡물 식품은 장 내벽에 손상을 일으키는 추가적인 문제도 있으므로 사실상 먹지 않는 게 좋다. 파스타, 파스타의 천국인 이탈리아 사람들은 과연 이런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음, 음. 음, 6장에서 내 연료가 포도당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고 했던 설명을 기억할 것이다. 인체가 몸에 있는 지방, 체지방 또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지방으로 만들어내는 케톤도 내의 연료로 쓰인다. 따라서 매일 지방에서 케톤이 형성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체내 케톤 농도를 측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저체중인 사람들이 케톤을 직접 만들어내는 내인성 케톤 형성이 시작되는 보통 몇 주가 걸린대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부에서 섭취하는 걸 권하는데 그런 외부에서 섭취할 수 있는 케톤이 이제 대표적으로 코코넛 오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혈관 질환이나 뭐 이런 기타 비슷한 질환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은 어, 이제 따로 이제 코코넛 오일보다는 이런 케토염이나 케톤 에스테르 중에 하나를 섭취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전문 의사들한테 가서 하는 방법이겠죠. 또 하나는 이제 단식도 체내 케톤 형성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어, 여기서 보면 어 2024년에 특정 방식의 단식이 포함된 식생활로 참가자들의 인슐린 저항성, 지방간 염증, 그의 노화와 관련된 생체 지표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노화가 평균 2년 반 정도 늦춰졌다고 추정했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당이라고 하는 설탕이라는 게 상당히 건강에 해롭고 염증에 관련된 문제를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여기서 뭐 단식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연구에서 단식이 뇌전증과 알츠하이머병, 다발성 경화증의 증상과 병의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동물 실험에서는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기간에 따라 파킨슨병, 기분장애, 불안장애 발병기 전에 유익한 영향이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쭉 이제 단식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음.
자, 단식으로 인체 다른 부분의 노화 속도가 느려지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뇌의 노화도 느려진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단식으로 뇌 기능이 장기적으로 향상되는 이유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효과가 아니라 부수적인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음, 제가 그냥 틈나는 대로 읽으려다가 이 책만큼은 꼭 어, 어머님들이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제는 이렇게 라이브로 읽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읽질 않았고, 오늘 이렇게 일찍 나와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는 이렇게 쭉 읽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쁘시면서 이렇게 시간 내서 읽으실 때는 운전하거나 가끔 그렇게 일할 때 그냥 들으셔도 괜찮고 또 책을 볼 때는 또 그 동영상을 찾아서 쭉 같이 읽으시면서 읽은 만큼 이해한 부분 그 다음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여기에는 최근 책이라 그런지 위고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음.
여기서는 이제 목적지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방법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과 먹는 방식만큼 영향력이 막강한 건 없다. 식생활은 목적지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실패하면 시도할 수 있는 대안도 많고 먼저 성공적으로 잘 해내고 있는 많은 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정말 많은 사람이 무사히 해내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조금씩 제가 너무 궁금해하는 리코드 프로그램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근접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챕터 8장 내가 좋아하는 운동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운동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운동을 그만둬서 늙는 것이다. 케네스 쿠퍼 박사입니다. 음, 이번 장은 18세부터 122세인 독자들만 읽기를 바란다. 아직 18세가 안 된 사람은 여기서 설명할 데이터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리므로 그 나이가 되면 읽어라. 그리고 122세를 넘겼다면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을 테니 내가 더 가르쳐 줄 게 없다. 오히려 내가 한 수 더 배우고 싶다라고 돼 있죠. 참, 초반에 도입 문장을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이 사람이 18세 이상에서 122세 사이에 있는 독자들만 이 책을 내용을 읽으라고 했느냐?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진 변이 유전자 이포를 가진 인구가 전체의 25%이고 이 변이형이 있으면 무려 18에서 25세에도 기억력이 영향을 받는다는 다소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기 때문이다. 믿기 힘들지만 사실이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그 이전에 실시된 여러 연구에서 아포이포가 기억력에 끼치는 악영향을 피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밝혀졌다. 인지 기능을 강화하거나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방법이 연구 주제인 논문을 샅샅이 뒤져보면 근거가 가장 확실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 한 가지가 드러난다. G세대, 밀레니얼 세대, X세대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 방법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 개발한 치료제나 값비싼 의학적 방법이 아니다. 정답은 운동이다. 음,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는 운동이 내 왜 그렇게 좋은지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알아둬야 중요할 사실은 운동의 효과를 얻으려면 일단 뇌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때 뇌가 건강한 아이들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고 한다는 얘기를 하겠죠. 음, 음, 오, 상당히 어떻게, 이런 운동 과정에서의 그런 정보가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음, 음. 여기서 이제 행위상실증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몸의 근육계가 다 갖춰져 있고 다양한 부분별 회복도 가능한데도 움직이는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 즉 지시를 몸의 움직임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트레이너의 지시를 따르지 못한다. 대부분의 지능이 낮은 아이들이 이런 뭐 특수체육이나 이런 운동 체육 시간에 제대로 그 행동을 못 따라하는 것도 근육계나 이런 것들을 갖춰져 있는데 움직이라는 지시를 수행을 못한다. 지시를 몸의 움직임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들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운동을 하고 싶어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운동을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몸에서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심장이 뛰고 혈액은 순환하며 눈은 눈꺼풀 아래에서 빠르게 움직인다. 잠을 자는 자세도 매 시간 몸을 수십 번쯤 크게 뒤척이고 수백 번쯤 그보다 작게 움직이며 계속 바뀐다. 이 크고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내가 지휘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네오노아라고 하면 대부분 기억력과 피로가 문제 해결 능력, 이해력에 생기는 변화를 떠올릴 뿐 몸의 움직임에 주는 영향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말 많은 치료센터에 이런 신체적인 밸런스나 균형을 잡아주는 감통, 수업을 하는 작업치료사가 있음에도, 고용을 했음에도 일반적으로 센터장들이 전혀 이런 몸에 대한 그런 아이들의 어떤 그런 밸런스나 균형을 잡는, 신체적인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생각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치료가 뭔지도 모르는 센터장들이 그냥 센터 차려서 그냥 돈 버는 거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정말 이렇게 대학교 4년 내내 사람의 골격이 몇 개고 어떤 근육과 어떤 근육이 움직이고 그런 게 어떻게 연관이 돼서 내 어떤 영역과 이렇게 어, 정보를 전달하고 주고받는지를 공부한 작업치료사들 정말 물리치료사만큼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근골격계 뭐 이런 관련된 책들을 정말 애우다시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치료센터에서는 별로 그렇게 메인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입만 터는 치료사들이 많지 근본적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 저 같았으면 정말 제가 이런 작업치료사를 데려다가 아이들이 오면 그 신체적인 그런 밸런스 이런 걸 다 확인한 다음에 어, 인지적인 기능과 어떻게 연관시켜서 해야 될지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정말 아이는 더 나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일반 치료사들을 데려다가 그냥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나 또 작업치료사들이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 FI를 배운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는 거죠. 음.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생물학적 노화만큼 원인으로 흔히 지목되지 않을 뿐인 그 또 다른 원인은 뇌의 노화로 지각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기능에 생기는 이상이다. 뇌의 노화로 지각이 반응으로 나타나는 기능에 생기는 이상. 정말 이거는 지능이 낮은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잘 관찰하고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지 능력을 머릿속의 일로만 여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 내가 건강하면 세상과 물리적으로 접촉하는 능력, 즉 지각하고 그에 따라 몸의 움직임으로 반응하는 능력도 보존된다. 이 중요한 기능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꾸준히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 그래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신경세포에서 발생하는 운동 신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강화하고 노화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과 이를 실천할 때 우리 뇌와 몸이 없는 결과를 살펴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이제 피클볼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요. 모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뇌수명을 보존하는 유산소 운동.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미 공군의 신체 훈련을 담당 생리학자 케네스 쿠퍼와 물리치료사
폴림포츠는 젊은 청년들에게서 모순되는 특징을 발견했다. 공군에 입대한 청년들은 대체로 체지방량이 적고 날씬한 근육질 체형이었는데 몸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을 고작 몇 분밖에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음, 여기서 보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류가 증가하므로 설사 혈관 건강에 이상이 생기더라도 뇌 기능에 필요한 산소를 부족함 없이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숨이 헐떡이는 정도의 달리기를 꾸준히 시켜주는 게 상당히 아이에게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음, 음. 여기서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대부분 적용할 수 있는 목표는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가능한 최대 강도로 최장 10분간 지속하면서 심박수를 최대한 높이고 나머지 6일은 심박수가 최대치 70% 정도에 이르는 강도로 30분간 운동하는 것이다.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숫자로
대략 추정할 수 있다. 현재 35세라면 최대 심박수는 분당 185회이고 이 최대 심박수의 70%는 분당 130회이다. 일주일에 최소 3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에 공급되는 산소량을 건강하게 늘릴 수 있다. 음, 3시간이네요. 3시간 유산소 운동. 최소 3시간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된다. 여기서 뒷부분에 이제 미국에서는 대중은 물론이고 공중보건 전문가들도 미국인의 신체 활동이 부족한 주된 이유는 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코엔 연구진이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업무나 가정에서 꼭 해야 하는 일에 쓰는 시간을 제하고 매일 여유 시간이 몇 시간 정도 있으며 이 시간의 상당 부분을 휴대전화, 컴퓨터, TV 화면을 쳐다보면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할 때는 운동에만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원한다면 운동과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줄넘기 하면서 TV를 보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면서 SNS 피드를 새로 고침하고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경기를 보면서 러닝머신을 달릴 수도 있다. 음, 인지 기능을 키우는 근력 운동. 음, 근력 운동은 치매 운동을 줄이는 표준 전략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는 근력 운동을 고려해야 한다거나 효과적일 수도 있다는 표현 대신 표준 전략이 돼야 한다고 했다.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호주에서 6천 명을 대상으로 한 뇌를 지켜라라는 연구 사업이라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중간 발표를 했는데 그 중간 발표 결과가 상당히 이제 어, 근력 운동이 치매 위험성을 줄이는 표준 전략에 포함된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연구팀이 참가자 일부에게 6개월간 매주 1시간 반씩 근력 운동을 시키고 이후 1년간 다른 실험군 대조군과 함께 계속해서 추적했다. 이 추적 기간에는 주기적으로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해마의 일부 영역의 시간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MRI를 세 차례 촬영했다. 그 결과 근력 운동을 한 참가자들은 뇌의 수축 속도가 감소하고 인지기능 평가에서도 더 나은 점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효과가 운동 기간이 끝난 후에 최대 12개월간 지속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음, 근력 운동. 기본적으로 아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줄을 잡아당기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음. 여기서 보면 근력 운동이 인지 기능에 주는 좋은 효과를 얻으려면 운동 횟수가 일주일에 최소 3일은 돼야 하는데 4일이면 더 좋다. 하루갈라 한 번씩 근력 운동을 넣는 식으로 운동 계획을 짜면 된다. 생물학적 나이가 젊은 사람과 근육량과 근력을 모두 키우고 유지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나이가 들면 근육량과 근력이 모두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생기므로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육을 더 키우려고 보충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육을 늘리고 운동에 필요한 체력을 키우는 보충제가 하나의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을 정도다. 실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나는 이 상황에 따라 보충제가 꼭 필요할 때도 있다고 생각한다.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가 힘들다면 다음과 같은 보충제를 고려할 수 있다. 트레이너와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청 단백질, 크레아틴, 크롬, 하이드록시 메틸 뷰티레이트, 우르솔산, 음, 음, 여기에서 이제 성장 호르몬에 대해 얘기 나오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과 근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사용하면 인지 기능에 도움이 안 된다. 동화작용, 근육을 키우는 것을 하는 동시에 이화작용을 막는 근육의 분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근육량을 늘리는 물질로 오랫동안 활용된 테스토스테론도 그렇다. 우리도 인지기능 저하를 치료 중인 사람들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체내 농도를 최적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보충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균형이 핵심이다. 테스토스테론의 체내 농도가 생리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면 심장 발작, 고혈압, 불면증, 공격적인 행동, 간 손상, 전립선 비대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인터벌 트레이닝, 간헐적 운동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최소 1900년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달리기 경주에 나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열심히 달리다가 잠시 쉬고 다시 또 빨리 달리는 인터벌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즐거운 혹은 괴로운 기억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벌 트레이닝은 100m를 전력 질주한 후 100m를 걷고 다시 100m를 전력 질주하는 방식으로 총 1.6km 정도를 채우는 것을 말하는데, 음, 약 10년 전부터 트레이너들이 자유 중량 운동이나 기구 운동, 맨몸 운동에도 이 인터벌 트레이닝 방식을 적용하면서 강한 운동, 짧은 휴식, 다시 강한 운동의 개념은 어, 달리기 훈련의 틀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음, 여기서 이제 호르메시스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호르메시스와 크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비 오는 날이니까 조금 비 오는 날에 들을 수 있는 명상음악 한번 찾아보고요. 제목이 비 오는 날에 뭐 그런 게 없네요. 음, 음, 혈류 제한 운동. 여기 또 새로운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음.
음, 독일 오토폰 게리케 대학교와 독일 신경퇴행질환센터 행동과학센터의 행동내과학센터의 과학자료로 구성된 연구팀은 2018년에 이 모든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혈류 제한 운동이 인지 기능에 주는 잠재적 영향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 정말 뭐 좀 더 정보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 가치밴드를 이용한 혈류 제한 운동 저는 충분히 음, 이렇게 지능이 낮은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하게 됩니다. 괜찮은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음, 음,
음, 여기에서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하는데요. 댄스 댄스 레볼루션이라는 게임. 옛날 우리가 그 오락실에서 이렇게 발로 툭툭 쳤던 그런 거 같은데 화살표 방향에 따라서 그 화살표를 정확하게 하는 그런 운동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운동을 즐겁게 한다면 바로 그게 바로 내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음. 자, 이제 챕터 9장 회복을 위한 휴식. 음. 연습한다고 완벽해지지 않는다. 연습하고 그날 밤에 푹 자야 완벽해진다. 매튜 워커. 음, 음,
음. 여기 292쪽에 보면 이제 숙면의 조건에 대해 나오는데요. 어, 음, 자, 숙면의 조건. 전자기기와 와이파이 끄기. 매일 밤 좀 더 쉽게 잠들고 싶은 사람들의 거의 확실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자 기타수가 알고도 잘 지키지 못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각종 전자기기와의 관계를 바꾸는 것이다.
그다음에 전자기기와 와이파이는 끄고 밤에는 어둡게 해야 된다. 기침 시간과 기상 시간. 인체 생리는 24시간 주기의 일주기 리듬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은 한 해 동안 여러 번 바뀌지만 하루하루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그래서 잠자리에 드는 시각과 깨어나는 시각이 일정하면 잠을 더 푹 자는 경우가 많다. 수면 주기 중 깊은 수면이 어느 정도 채워져야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원활히 기능할 수 있고, 그러려면 대다수는 7시간에서 9시간을 자야 한다. 수면 무호흡증, 인간은 자궁에 있을 때부터 소리를 지각한다. 바깥 세상의 소리 중 일부가 자궁을 둘러싼 양수와 엄마의 생체 조직을 뚫고 들어오기도 하지만 자궁에 있을 때 듣는 소리의 대부분 엄마에게서 나온다. 엄마의 목소리도 간간이 들리고 재채기 소리, 기침 소리도 들린다. 임신하면 몸이 불편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엄마가 끙끙대는 소리도 자주 들린다. 그러나 태아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크게 두 가지다.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와 엄마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소리다. 쿵쿵쿵쿵쿵쿵쿵 하며 심장의 판막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후후하 하며 폐에 공기가 채워져 천천히 팽창했다가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다시 천천히 수축하는 소리다. 리듬의 세계에 있도록 일찍부터 익숙해지는 셈이다. 아, 수면무호흡증이 생기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통합되는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인데, 이 연구진은 수면무호흡증으로 호흡의 리듬이 끊어지는 것이 대부분 부분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자는 동안 호흡의 리듬이 가장 일정했던 사람일수록 자기 전에 그림과 함께 제시된 단어를 떠올리는 빈도도 가장 높았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우리는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할 때부터 리듬의 세계와 만난다. 우리가 잠을 잘 때 듣는 소리는 주로 자신이 숨 쉬는 소리이므로 호흡의 리듬이 자는 동안 기억이 통합되는 속도를 조절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어,
음. 나는 환자들에게 아침 운동이 가장 좋다고 조언한다. 종호좀 달리기를 하는 것도 탁월한 선택이다. 특히 점심을 아주 배부르게 먹였다면 더욱 좋다. 퇴근 후 곧장 헬스장에 가는 것도 괜찮다. 하지만 잠자리에 드는 시각을 기준으로 3, 4시간 전에 하는 신체 활동은 아드레날린의 급격한 증가를 일으켜 잠들기도 힘들고 깨지 않고 푹 자기도 힘들어지므로 건강에 유익한 영향보다 해로운 영향이 더 크다. 음식과 금식. 음. 음,
여기서 이제 수면 보조제로서 이제 멜라토닌과 마그네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마그네슘은 거의 성인, 40대 이상 성인들에게는 꼭 필수적으로 부족한 미네랄이기 때문에 꼭 보충을 해야 된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기능 조절과 혈당, 혈압 조절을 돕는다. 체내에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는 계속 신경이 바짝 곤두선 상태로 지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자기 전에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긴장이 더 쉽게 풀리고 빨리 잠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마그네슘은 값이 저렴해서 큰돈이 될 만한 거리가 아니므로 장기 복용 시 발생하는 영향을 연구할 추진력을 얻기가 힘들다.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클리닉 힐크레스트 병원은 수면장애센터에서 의료 총괄을 맡고 있는 콜린 랜스는 2021년에 이런 의견을 밝혔다. 저는 환자들에게 마그네슘이 도움이 되는지 일단 시도해 보라고 권합니다. 써보고 도움이 안 되더라도 해가 될 게 없으니까요. 음, 음, 음. 전자기장 노출. 불과 몇 년 전에 누군가 내게 전력선이나 휴대전화, 가정용 전자기기, 와이파이 공유기, 컴퓨터에서 방출되는 보이지 않는 전자파가 내 건강을 해치 걱정된다고 말했다면 나는 그런 음모론을 왜 믿느냐고 되물었을 것이다. 전자기장은 자연계의 일부이며 내우가 발생할 때 대기에 전하가 쌓여 생기기도 하고 지구자기장 영향으로 생성되기도 한다. 전자기장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때의 전기적 활성이 건강에 해가 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할 만큼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는 없었다. 그러나 전자기장의 영향에 관한 우려는 점차 커지는 추세다. 음, 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신속한 스트레스 대처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음,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자, 명상의 잠재적 이점. 데이터를 중시하는 신경과학자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전에 나는 명상이 내 인지 기능에 주는 유익한 영향을 인정하지 않았다. 굳이 변명하자면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한 여러 훈련을 받던 시절에는 명상이 의학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그저 마음의 평화를 얻고 세상과 연결되고 지혜를 찾거나 개인의 영적 믿음을 다지는 방법으로나 여겨졌다. 그러 명상으로 그러한 효과를 얻는다는 사실은 나도 별다른 이의가 없었지만 뇌에 생긴 병을 명상으로 치료한다거나 심지어 예방할 가능성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명상이 인지 기능에 주는 잠재적 이점에 관한 설득력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나는 명상의 이러한 효과가 스트레스를 예방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도와준다고 확신하게 됐다. 매일 밤 우리가 자는 동안 뇌의 글림프 시스템이 열심히 씻어내야 하는 해로운 단백질을 줄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수십 건의 연구에서 명상은 불안을 진정시키고 우울증을 줄이고 심지어 신체 통증도 완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뇌 건강을 위한 식생활과 숙면에 관해 설명할 때 언급한 식욕도 명상을 통해 조절력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명상은 운동과 달리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해도 수면의 질을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명상을 하면 수면의 질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다. 그러므로 명상은 네오노와의 양방향으로 도움이 된다. 즉, 글림프 시스템이 밤새 씻어내야 하는 얼룩을 줄이고 동시에 이미 생긴 얼룩이 깨끗이 지워지도록 도와준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수많은 문화권에서 평생 명상을 실천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노화로 발생하는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진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어, 316쪽에 보면 라자드는 연구를 시작한 초창기인 2005년에 명상을 최소 7년 이상 장기적으로 수행한 사람들은 주의력, 내수형 감각, 감각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이 물리적으로 훨씬 두껍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참가자가 겨우 20명이었으므로 당시 라자를 포함한 연구진은 명상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생활 방식에 어,
음, 그러나 이후 20년간 라자르 연구진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가 연구를 탐구를 이어갔고 그 초기 결과는 재차 입증됐다. 명상은 세 년생에 걸쳐 뇌 건강에 그만큼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명상을 굳이 명상센터나 이런 데를 다녀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 음, 이제는 나도 명상의 신경학적 영향을 꽤 상세히 알게 됐지만 명상법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라 최상의 명상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음, 음, 구장의 마지막에 보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푹 못 잤다는 걱정에 또 잠 못 이루는 건 아무 도움도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힘든 일은 생기게 마련이다. 하지만 괜찮다. 오늘 생긴 힘든 일을 오늘 다 쓸어낼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휴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